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남은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2024년 미국 대선 경쟁은 1956년 이후 처음 있는 같은 후보의 재대결이 됩니다. 세계인의 관심은 성사된 재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입니다. 고령 리스크는 바이든의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또 바이든보다 4살 어린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77세이지만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시선은 덜 부정적입니다.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된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이후 공화당 대선 후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하차하면서 바이든 대 트럼프의 대진표가 조기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진행된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이튿날인 이날 자신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선거운동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그동안 경선에서 공화당 내 비트럼프 진영의 구심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강성 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헤일리 전 대사의 사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민주당도 아직 경선 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던 딘 필립스 연방 하원 의원은 옛 트위터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선을 정확히 8개월 앞둔 시점에 본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재대결 구도로 조기에 전환될 전망입니다. 두 사람 간 리턴 매치는 4년 만입니다. 서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11월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는 두 후보는 이날 서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날선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는 자신의 복수와 보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결심했다면서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며 함께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면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지만 대선까지 8개월이나 남아있어서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은 경제, 국경 통제, 임신 중지권, 대외정책 등이지만 유권자 비호감도가 높은 두 사람의 개인적 자질 문제도 판세를 좌우할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저조한 국정 지지도, 지지층 이반 조짐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미국령 사모아를 제외하고 15개 주에서 모두 이겼지만 이스라엘 정책 등에 반발하는 항의 투표 유권자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최대 약점으로 꼽힙니다. 특히 당 안팎에 퍼져 있는 반트럼프 정서는 본선 승부에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호감도가 낮아서 이번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간 대결 당시 유권자의 44%, 41%가 각각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최근 NBC 방송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두 사람 모두 약 50%에 달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선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수혜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만약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비교적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이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연임 시 수혜주로 친환경 에너지 기업과 헬스케어 업체들을 추천주로 꼽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으로 귀환할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수혜주들이 거꾸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폐기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2차전지 업종 주가에 악재가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 시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없는 만큼 투자 심리는 부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연기관차 제조업 재건, 석유, 석탄 등 전통 에너지 시대로의 회귀, 건강관리, 약값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로 인한 무역 마찰이나 군사적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대선을 앞둔 올해 2, 3분기에는 주식시장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양당의 대선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대선이 끝나면 주식시장은 환호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는 안도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2000년대에 진행됐던 미국 대선 이후 S&P 500 지수 기준으로 80%의 확률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대선 이듬해, 그러니까 2025년이 되죠. 상반기 미국 주식시장, 뉴욕의 증시 3대 지수와 러셀 2000 지수 평균 수익률이 7.4%로 집계가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하면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완화, 친기업 정책으로 주식이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는데 이번에는 15%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집권 1기 마지막 국정연설에서 대권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을 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이점을 활용해서 미국 전역으로 방송된 국정연설을 통해 본선 라이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한 셈입니다. 그는 특히 제 목표는 대기업과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약 3,985조, 한 4천조 가까운 이 3조 달러를 더 줄이는 것이라고 부자 증세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는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재 15%에서 21%로 인상, 억만장자들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 8.2%에서 25% 등을 거론을 하면서 공화당은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하고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줄 것이지만 저는 사회보장을 보호 강화하면서 부유층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억만장자 누구도 교사, 청소부나 간호사보다 낮은 연방정부 세율로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국정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최상위 0.01% 억만장자들의 연방정부 세율을 25%로 높여서 향후 10년간 4,400억 달러 약 580조 원의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부자 증세 구상을 발표했었습니다.